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21에서 123페이지 평면 좌표 중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간단하죠. 일단 1, 2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수직선상에 놓인 두 점이기 때문에 그냥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은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거리 4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2번 마이너스 6부터 1까지 얼마 떨어져 있다? 그렇죠. 7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3번 보시면 이제부터는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이기 때문에 공식을 쓰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가지고 공식 유도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3번 보시면요. 요 A와 B 사이의 거리 구하기 위해선 일단 X좌표 얼마나 차이 나나 보시면 되죠. 그럼 X좌표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3이니까 얼마만큼 차이 난다? 그쵸. 4만큼 차이 나죠? 그럼 그거에 제곱을 해주세요. 자, 여기다 더하기 뭐 해주냐? Y좌표가 이제 얼마나 차이 나나를 보시면 되는데 Y좌표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8이에요. 그러면은 5만큼 차이 나네. 그러면 5의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좌표 차이에 제곱해 주시고 더하기 y좌표 차이 제곱해 주신 다음에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루트 씌워 주시면 되죠. 그러면 루트 안에 16 더하기 25니까 41이 되면서 답은 루트 41이 됩니다. 자, 이거 하는 방법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얘도요. 루트 씌워 줄게요. 그러고서 x좌표 얼마 차이 난다? 1하고 2니까 1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은 1의 제곱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더하기 이제 y좌표 얼마 차이 나나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니까 3만큼 차이 나죠. 그러면은 3만큼 차이 나니까 3의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1 더하기 9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공식 적용하는 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거를 조금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2번 갈게요. 두 점에 대해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 중점 찾으라고 했는데 이거 공식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A좌표 마이너스 2고요. B좌표 8이죠. 그리고 이 A, B를 2대 3으로 내분을 합니다. 자, 그럼 요 점은 좌표를 어떻게 찾냐? 자, 먼저 첫 번째 오른쪽 위로 크로스해서 곱하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2 곱하기 8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내분이니까 더하기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왼쪽으로 크로스해서 곱하시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에 뭐 해준다? 마지막에 분모 2개. 여기 2랑 3 있죠? 이거 2개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5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 구조를 보여드리느라 이렇게 하나하나 분절시켜서 썼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서 쓰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분모는 5고요. 분자는 16-12니까 그냥 10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좌표 뭐다? 2구나 이렇게 바로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 자, 마찬가지로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거니까 A 쓰고 B 쓰고 이거 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똑같아요. 자, 뭐가 똑같냐? 오른쪽 위로 먼저 곱해주세요. 그러면 2 곱하기 8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외분일 때는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내분일 땐 플러스, 외분일 땐 마이너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쪽 크로스로 곱해 주시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모 모은다. 2 플러스 3이 아니라 2 마이너스 3이 옵니다. 외분일 때는 여기 가운데 그 마이너스 붙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분자는 뭐가 된다? 16 더하기 6으로 바뀌면서 22가 되겠죠? 16 더하기 6이니까 22.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선분 AB의 중점인데 중점 구하실 때는 1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그냥 두 점 좌표의 평균으로 구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와 8의 평균은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 상에 있는 점의 내분점, 외분점, 중점 구하는 거 공식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외우셨다면은 3번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3번 이제 좌표 평면상의 점이긴 하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중점 전부 다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구하되 x좌표에 대해서도 구하고 y좌표에 대해서도 또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번 갈게요. a점 2, 마이너스 3이고요. b점 마이너스 7, 3입니다. 얘를요 2대 1로 내분을 하래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준다? 일단 x좌표부터 본다. x좌표 2랑 마이너스 7이잖아요. 얘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 좀 빨리 할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7 하면은 마이너스 14죠? 2 곱하기 1 하면은 2입니다. 자, 그런데 분모는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y좌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한 개 x좌표예요. 그 다음에 y좌표 뭐죠? 그쵸, 마이너스 3이랑 3이잖아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 똑같이 또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랑 3 곱하면 6이죠. 2랑 3 곱하면 6이고요. 더하기 1이랑 마이너스 3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죠. 분모는 2 더하기 1에서 3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y좌표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x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y좌표는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좌표가 마이너스 4,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x좌표를 비교를 해주셔야 될 텐데 2랑 마이너스 7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오른쪽 위 크로스로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4, 2 곱하기 마이너스 7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로 연결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분모도요 2 더하기 1이 아니라 2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찾는 x좌표가 될 거고, y좌표 찾아보죠. y좌표는 마이너스 3이랑 3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오른쪽 위로 곱하면 2 곱하기 3에서 6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1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분모는 1이라고 했었죠. 그럼 요거 뭐 된다? 마이너스 16,9가 된다. 이렇게 외분점의 좌표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점 어떻게 한다? 좌표들의 평균으로 구하시면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x좌표의 평균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5죠. y좌표의 평균은 그냥 0이죠. 이게 바로 중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1대1 내분점으로 봐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귀찮게 하기보다는 이 경우는 그냥 좌표들의 평균으로 구해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번 갈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공식 알려드렸습니다. 그쵸?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중점 구했듯이, 선분의 중점 구했듯이 얘네들도 x좌표들의 평균 그리고 y좌표들의 평균을 구하시면 그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더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무게중심 G라고 한번 하면요. 먼저 x좌표 지금 여기 4, 마이너스 1, 3이죠? 이거 다 더해주시면 돼요. 더하면은 4 더하기, 그래도 뭐 처음이니까 한번 적어놓고 가죠.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은 이게 x좌표들의 평균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y좌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5, 3, 마이너스 2, 요 세 가지 있죠? 이 세 개를 더하신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끝나요. 이것도 한번 써놓긴 할게요. 5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 하고서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무게중심의 좌표, 일단 x좌표는 2가 될 거고요. y좌표도 2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은 제가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22페이지 5번 갈 건데요. 세 점에 대해서 AB 더하기 AC는 9를 만족시키는 x값 중에 양수를 A, 음수를 B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x값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랬을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제가 한번 두 가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인데 지금 x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지수 x인 상태 그대로 두고 AB 길이, AC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AB 더하기 AC 길이가 9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AB 길이 x가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그랬을 때는 그냥 뺀 다음에 절대값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AB 길이는 절대값의 x-3입니다. 마찬가지로 AC의 길이도요, 절대값의 x-4가 돼요. 요 값이 9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 두 개 나왔고 더하고 있으니까 요거 어떻게 풀어준다? 그쵸? 범위 나눠야 되죠? 절대값 아니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x는 3이랑 x는 4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3 이상 4 미만일 때, 세 번째 x가 4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빠진 점도 하나 없고 겹치는 점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범위가 나눠져요. 자, 그럼 먼저 x가 3보다 작을 때는요, 절대값 아니 다 음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리가 좀 적네요. 저거를 일단 지우고서 이따 합시다. 네. 자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절대값 아니 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으면서 절대값 빼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7이고 넘어가면은 2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항상 이런 거 구했을 때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범위랑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은요, 3보다 작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찾는 값이고요. 음수를 b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b 값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범위를 보실 거예요. 3 이상 4 미만일 때. 자, 이때는요, 첫 번째 있는 절대값만 그냥 벗겨질 거고 두 번째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나오게 될 건데요. 이때 xx 사라지죠. 그런데 좌변은 1이고 우변은 9다. 말도 안 되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x의 범위에서 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마지막 범위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a 값이 나오겠죠. 마침 x 범위도 4 이상이기 때문에 x는 양수로 나와줄 거다. 뭐 그런 강한 믿음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x가 4 이상이니까 절대값 그냥 다 벗겨지고, 그럼 2x는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그럼 x는 8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딱 보셨을 때 x는 8? x는 4 이상인 범위에 들어가죠. 그럼 x는 8이 우리가 찾는 뭐다? 양수 a의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끝나셨죠? a 더하기 8값, a 더하기 b 값 물어보는 게 문제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순서대로 쓰죠. 그냥 8 더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요 값은 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7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자, 근데 이거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풀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x값이 어차피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겠다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나눠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쯤에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그림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 보도록 할게요. 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x는 0이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아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x가 0이면은 a점이 원점이잖아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c까지 거리 더해봤자 7이에요. 9가 안 돼요. 그래서 x가 0일 때는 사실 그냥 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볼 건데, 자, x가 0보다 크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가 0이죠. 그리고
A점 여기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3이죠. B점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쏘리 B가 3이죠. B가 3이고 C가 4죠. B가 3, C가 4. 근데 A점을 어디다 찍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A점을 이런 데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AB 더하기 AC 길이가 당연히 9가 안 되죠. 훨씬 작죠. 그러면은 A점은 C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짐작을 했을 때 그러면은 A는 4보다 크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것도 알 수 있냐? 우리가 원하는 건 AB 더하기 AC죠. 요게 9입니다. 자, 그런데 AB 더하기 AC 요거 어떻게 다시 쓰실 수 있냐면요. AB를요. AB 길이를 AC 더하기 BC로 쓸 수가 있겠죠. 자, AB 길이를 AC 더하기 BC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AC 더하기 BC에서 BC가 1이죠. 그쵸? 그러면은 AB 길이 대신에 AC 더하기 1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AC 더하기 1이 9가 되고 그럼 AC는 4가 되겠죠. 자, 근데 AC가 4니까 A 값은 얼마예요? 8이 되겠죠. 그쵸? C에서 지금 4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X 값은 8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뭐다? 양수가 A라고 했었죠? 따라서 A 값은 8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볼게요. X가 0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뭐 0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B점, C점 그려줄 수가 있겠죠? 똑같이. 근데 X가 0보다 작으니까 A점은 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다 찍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 쓸게요. AB 더하기 AC가 9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는 AC 값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AC 대신에 제가 뭐 쓸 거냐면요. AC 대신에 AB 더하기 BC라고 쓸게요. 근데 BC 길이가 얼마다? 1이다. 자, 그러면은 AC 대신에 AB 더하기 1을 쓴다면 요 식은요 2AB 더하기 1은 9가 나오고 그럼 이번에는 AP 값이 4가 되죠. 자, AP 값이 4예요. 그럼 X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음수기 때문에 바로 이게 B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8이 되고요.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아까와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A 더하기 B 하면은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은 그냥 순전히 진짜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식으로 푼 거고 오른쪽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둘 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왼쪽이 편할 때도 있고 오른쪽 두 번째 풀이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 갈게요. 6번 보시면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가 4루트 2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합을 구해라.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만 쓰면은 끝나겠네요. 자, 그러면은 AB의 길이가 4루트 2란 얘기고 이거 그냥 제가 다 제곱해버려도 괜찮겠죠. AB 제곱 4루트 2 제곱해가지고 그냥 루트 안 쓰고 바로 AB 제곱은 32다. 이렇게 해서 식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B 길이 X좌표 지금 A랑 마이너스 2니까 빼주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빼서 제곱하면 그리고 Y좌표 1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4만큼 차이 나죠? 제곱하면 16 오른쪽에 있던 32 넘어와 주시면요 넘어오지 말죠. 그냥 냅둡시다.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이 16이 되겠죠? 자, 됐네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거 A 값을 구해도 되고요. 어차피 A 값의 합이니까 전개해가지고 근거계수 관계 써도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풀이로 나눠봅시다. 만약에 저는 A 값 직접 구할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전개하셔서 A제곱도 전개가 아니라 A 더하기 2의 제곱이 16이니까
a 더하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4겠죠. 그럼 a는 얼마다? 2 또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싫으시다 하시면 전개하셔가지고요. 근과계수 관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정리할 필요도 없죠.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그냥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개해서 써봤자 이거 정리해서 써봤자 어차피 상수항은 두근의 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4고요. 그리고 7번 두 점과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거는 뭔가 그림으로 풀 수는 없겠죠. 그냥 P점을 적당히 뭐 x축 위의 점이니까 x, 0이라고 두고서 그냥 식 계산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 P점을요. x축 위의 점이니까 y좌표는 0입니다. x, 0이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하셨을 때 A랑 P점 비교해보시면은 x-4 여기다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1 제곱하시면 1이죠. 요게 AP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BP제곱은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바로 전개할게요. 2x제곱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4x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17, 9 더하기 1이니까 10 플러스 27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라는 게 결국에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고, 그럼 요거의 최소값 구하실 수 있겠죠. 2차 함수 이용해서. 그쵸? 자, 제가 요 2차 함수 그려볼 건데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이 나타나는 형태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2x제곱 2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7x가 될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27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7 절반의 제곱하시면은 4분의 49고 마이너스 4분의 49 해주면은 이제 위에랑 아래의 식은 같아집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앞부분 여기까지가요 완전 제곱으로 묶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 부분만 일단 쓰시면은 2에 x-2분의 7의 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남죠. 마이너스 4분의 49는 앞에 있는 2랑 곱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49가 될 거고, 더하기 27은 2분의 54죠. 따라서 요거 정리를 하셨을 때 2에 x-2분의 7의 제곱 더하기 2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7, 2분의 5가 될 거고 x가 2분의 7일 때 그때 함수 값이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바로 얼마다?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 때 하셨던 2차 함수, 최대최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요 기말고사 범위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학이란 게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2차 함수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 오히려 다 배웠으니까 문제 풀 때 또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7번도 됐고요. 8번 갈게요. 8번 세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외심 뭔지 기억하시죠?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아셔야 되는데, 자, 무게중심은 제가 지난 시간에 엄청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삼각형의 외심 볼게요. 외심이 뭐냐? 외심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건 뭐 성질이긴 한데 그냥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삼각형에서요 외접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외심이 돼요. 자, 그리고 뭐도 아셔야 되냐? 원래 정의는 요거예요. 삼각형의 세 변에 있죠.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세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세 개를 그려주면은 놀랍게도 그게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게 바로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가 됩니다. 자, 이거랑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내심이에요. 내심. 내심의 경우는 뭐 이번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조금 기억은 해두세요. 삼각형의 내심은 첫 번째로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접 원의 중심이에요. 삼각형을 그렸을 때 그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만들어질 거고 그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실제 정의는 요거예요. 저거는 성질일 뿐이고요. 세 각의 삼각형은 각이 3개 있죠?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내심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실 거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곧 내접원의 중심이 된다. 자, 두 번째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곧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했죠?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그림으로도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내심 같은 경우는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삼각형을 그렸을 때 내접원이 그려지면은 그 내접원의 중심이 내심이 돼요. 근데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의 관점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랬을 때 세 각의 이등분선, 자, 요 각 2등분 할게요. 저 각도 2등분을 할게요. 그럼 놀랍게도 그 나머지 각을 이등분한 선은요 무조건 저 가운데 점을 지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 됩니다. 여기가 내심이에요. 여기가 내심. 그리고 이 내심엔 어떤 성질이 있냐? 이게 내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중심으로 내접원을 그리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려놨는데 이게 정말 못 그렸네요.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 그릴 수 있을 거라 믿고 이런 식으로 다음번엔 제대로 그리겠습니다. 했을 때 내접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겠죠. 이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같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외심은요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셨을 때 삼각형 그리셨을 때 수직이 등분선, 이 변의 수직이 등분선 그려주시고 저 변의 수직이 등분선도 그려주시고 그러면은 나머지 변의 수직이 등분선도 놀랍게 저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요 점, 여기가 바로 외심이 됩니다. 여기가 외심. 이게 외심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성질,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외접원이니까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겠죠. 그쵸? 그 원의 중심이 바로 외심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쵸? 이 중심이 바로 외심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원의 중심, 외심에서부터 저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으로 서로 같게 됩니다. 따라서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전부 다 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심의 특징,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 그게 반지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 모르죠? 그 외심을 제가 P라고 둘게요. 그리고 외심의 좌표를 X, Y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외심으로부터 A까지 거리나 B까지 거리나 C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 식을 두 개 세워야겠죠? 우리가 모르는 게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X, Y 미지수 두 개니까 식도 두 개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AP 길이랑 BP 길이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뭐다?
AP 길이랑 이제 뭐 CP 길이 같다. 아니면 뭐 BP, CP 같다 이렇게 세우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단 식을 두 개 세워야 미지수도 두 개니까 연립해서 어떻게 그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AP랑 BP 길이 같다라는 걸로 갈 거고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이거 어차피 제곱해야 되죠. 그쵸? 어차피 루트 양쪽에 나올 거니까 각각 제곱해서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AP의 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요. 이게 뭐랑 같다? BP 제곱, 즉 x-1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A랑 B랑 X좌표가 같다 보니까 x-1제곱, x-1제곱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냥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가 했더니 2차 방정식도 아니에요. y제곱도 사라지죠. 그럼 계산 진짜 간단하죠. y값이 바로 나오잖아요. y값 얼마다? 12y가 36이니까 y는 3이다. 이게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외심의 좌표 뭐다? x,3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굳이 y로 놓을 필요 없이 x,3이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두 번째 AP제곱은 CP제곱씩 세우실 건데 자, AP제곱은요 x-1의 제곱에 이제 y값이 3이니까 요거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CP제곱 x-3의 제곱에다가 C랑 P y좌표 1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1에 제곱해 주시면은 이거 연립할 수가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전개하셔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 여기도요 x제곱 x제곱 사라지죠. 근데 심지어 10도 사라져요. 그럼 뭐다? x는 그냥 0이 됩니다. 계산하기 정말 편하게 좋죠. 그래서 외심의 좌표 어떻게 된다? 0,3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냥 0,3 이렇게 쓰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형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근데 가끔 막 삼각형의 오심이다 그래서 삼각형의 뭐 수심이나 방심 막 이런 거 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거는 필요 없어요.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심, 방심 막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네. 내심, 외심, 무게중심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아셨죠? 그 세 개면은 충분해요. 자, 그럼 이제 2페이지, 122페이지 마지막 9번 갈 거고요. 선 2점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요. 직선 y는 x-1 위에 있다. 이때 양수 m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m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점, 내분하는 점이 직선 y는 x-1 위에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내분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내분점을 x, y로 두셔도 괜찮겠죠. 근데 이 점이 직선 y는 x-1 위에 있으니까 y값 대신에 그냥 뭐 쓰면 된다? x-1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분점의 좌표를 굳이 문자 두 개 이용해서 x, y로 표현할 필요 없이 문자 하나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자, 1,-2 a 좌표고요. b 좌표는 4,4죠. 그랬을 때 2대 m 내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x 좌표랑 y 좌표, 근데 y 좌표는 x-1이죠. 요거를 구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뭐 분모는 2 더하기 m 하시면 될 거고요. 2 곱하기 4 하면 8이고 m 곱하기 1 하면 m이니까 x 좌표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 y 좌표 보시면 되는데 y 좌표는 x-1이죠. 그거 어떻게 구한다? 분모는 2 더하기 m이고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2m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끝났죠? x랑 x-1이 얼마인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서 x-1 해주시면요 양쪽에 1씩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오른쪽은 분자에서 2 플러스 m을 빼면 되니까 분자가 6만 남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한 x-1이나 아래처럼 구한 x-1이나 같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분모는 같으니까 분자끼리 서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보다 8-2m이 6이다. 따라서 m값은 그냥 1이 된다라는 겁니다. m값은 1이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내분점은요, 사실은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었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맘만 먹으면은 저 내분점의 좌표도 구하실 수가 있죠. m에다 1 대입하면은 이제 3,2라는 점이구나, 이런 것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9번도 해결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123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123페이지 10번 보시면은 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라고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각형 ABCD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 사각형 위의 꼭지점들이 ABCD 순서대로 놓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그려질 텐데, 꼭지점이 막 자기 멋대로 막 A, B, C, D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은 사각형 A, D, B, C라고 적어주시거나 뭐 A, C, B, D라고 적어주시거나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주셔야 돼요. 그쵸? 만약에 사각형 A, B, C, D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대로 적어줘야 돼요. A, B, C, D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 거꾸로 적어도 됩니다.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적는 걸 좋아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보통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A, B, A, B, C, D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튼 그래서 이렇게만 써놔도 이제 A, B, C, D 순서대로 적히는구나. 그러니까 A.2,6, B는 A,3 이렇게 적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좌표 평면, 그러니까 X축, Y축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도입하면 돼요. 굳이 항상 모두 다 좌표 평면을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점이 정확히 어떤 점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 정확한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좌표 평면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림만 딱 그려도 괜찮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될 거,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평행사변형 성질 진짜 많죠. 진짜 많은데 여기서는 뭐 어떤 거 쓸 거냐면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자, 무슨 얘기냐? 대각선 그을게요. AC 그리고 BD도 그읍시다. 이렇게 대각선 AC랑 BD를 그었을 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요.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다시 말해서 대각선 AC와 BD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 점이 바로 AC의 중점이기도 하고 BD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M에 의해서 BD도 반반 나뉘고요. AC도 반반으로 나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냐면요. M의 좌표를 구하실 수 있어요. M은 AC의 중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BD의 중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식 세워볼게요. 자, 일단 M은 AC의 중점이기 때문에 M의 X좌표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찾을 거다? 당연히 여기 A와 C의 X좌표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M의 X좌표는 3이겠구나. 2와 4의 평균인 3이겠구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A와 C 이거 가지고서는 지금 여기 Y좌표를 찾을 수가 없긴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멈추고 M이 BD의 중점이라는 거에서 보시면은 B랑 D, 지금 A 값을 모르니까 X좌표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Y좌표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B랑 D 보시면요. Y좌표가 3이랑 5죠.
그럼 3과 5의 평균은 뭐예요? 4죠. 그래서 y좌표가 4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아, m의 좌표는 사실 3,4였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P 값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m의 x좌표가 3이니까 자, 6이랑 a랑 평균해서 3이 나오려면은 a 값은 0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m의 x좌표, y좌표가 4니까 6이랑 b랑 평균해서 4가 나오려면은 b는 2가 돼야죠. 이런 식으로 a 값, b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찾는 a 더하기 b 값은 그냥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는 거. 자, 그러면 11번 갈게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AB의 2배 한 거랑 BC랑 같다. 이때 점 C의 좌표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 볼게요. 여러분들 AB의 2배 한 게 BC래요. 그럼 뭐가 더 긴지 나오죠. AB 길이에다 2배해서 BC니까 BC 길이가 더 길겠죠. 그쵸?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AB 길이 대 BC의 길이가 1대 2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봐셔도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C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C는 지금 C의 위치,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서도 찍어주실 수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요, B라는 점은 AC라는 선분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그거잖아요. B가 AC를 1대 2로 내분한다. 자, 그러면은 선분 그려줍시다. 선분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라고 할 때 B는요, AC의 1대 2 내분점이니까 여기에 위치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AB 길이보다 BC 길이가 2배 더 길다라는 거 바로 확인되실 거고, 이때 C의 좌표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써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자, A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나왔죠. B 좌표 4, 7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요, 쉽게 푸시려면 사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쉽게 풀려면은 잠시만요. 요거를 옆에다가도 옳지. 자, 쉬운 풀이 갑니다. 자, 여러분들 요 길이, AB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세 개 다 같죠? 세 개 다 같죠? 자, 그럼 뭐 해줄 수 있냐? A랑 B점 보세요. A랑 B점 보셨을 때 둘이 X좌표, 자, 얼마 커졌다? 플러스 6 됐죠? 그쵸? A에서 B까지 한 칸 갈 때 X좌표 6 커졌어요. 그럼 B에서 C까지는 두 칸 더 가잖아요. 그러면은 6만큼이 아니라 6만큼 두 번 더 가요. 그러면은 B에서 C로 갈 때 X좌표가 얼마 커진다? 12만큼이 커지면서 4 더하기 12 하면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C의 X좌표는 16입니다. 오, 그렇겠구나. 자, 그럼 Y좌표 볼게요. A의 Y좌표 마이너스 1이고요. B의 Y좌표 7이죠. 그럼 A에서 B까지 지금 한 칸 갔는데, 한 칸 갈 때 Y좌표 얼마 커졌다? 8만큼 커졌다. 그럼 B에서 C까지는 한 칸, 두 칸 더 가잖아요. 그럼 Y좌표는 몇 칸, Y좌표는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그쵸? 16만큼 더 커지겠죠. 그래서 Y좌표는 7에다가 16만큼 더 커지니까 23이 될 겁니다. 그래서 C의 Y좌표도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의 좌표는 뭐 16,23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는데, 얘를 그냥 뭐 내분점이나 외분점 공식으로 보셔도 뭐 안 될 거는 없긴 해요. 자,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C라는 점을요, C를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 B를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어떻게 보든지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계산할 때 뭐가 더 편할지는 여러분 마음이죠. 저는요, 얘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은 C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A, B를 3대 2로 외분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C점 좌표 모르니까 x, y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식을 세우시면 x, y 값을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7 있고 얘를 3대 2 외분이죠.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x 좌표는 이제 3, 4, 12 마이너스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죠. 3 빼기 2는 1입니다. 따라서 16이 돼요. y 좌표는 뭐가 된다? 3 곱하기 7하면 21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2예요. 분모는 3 빼기 2니까 1이죠. 23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찾으려는 C점의 좌표는 16,23이다.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요게 공식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공식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느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풀이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 풀이야말로 이제 공식 안 쓰고 그냥 암산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이제 본격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건데요. xy에 대한 방정식,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xy를 좌표 평면 위의 점에 나타낼 때 이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을 구해라. 뭐 일단 xy 값들을 찾아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지수 개수랑 방정식 개수가 같으면은 그 미지수 값들을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정식의 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적으면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미지수가 무한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요. 뭐 네거티브의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 indefinite 해가지고 그 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x, y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무한히 많은 답이 나오면 사실 문제를 내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x, y의 범위를 보통 제한을 해주는데 뭐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주어진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정수 x, y란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우리는 해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를 몇 개 이렇게 줄여서 직접 그것들을 찾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사실 중학교 때 좀 많이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긴 한데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방정식이 있을 때 일단 x가 됐든 y가 됐든 문자 하나 정해서 그걸로 묶어버리세요. 저 x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x 기준으로 그냥 묶어버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싶겠는데 자, x로 묶었을 때 나오는 항이 y 플러스 1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y 플러스 1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 지금 옆에 y 마이너스 2가 있죠. 근데 이거 그냥 y 플러스 1로 쓸게요. 그럼 위의 식이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을 달아주면은 위의 식이랑은 같아집니다. 자, 이거 왜 했냐? x로 묶었을 때 y 플러스 1이 나왔잖아요. 걔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y 플러스 1로 다시 한번 묶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y 플러스 1로 묶어주시면은 x 플러스 1에 y 플러스 1이다. 이게 뭐다? 마이너스 3 오른쪽으로 넘기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 들어간 항, y 들어간 항 두 개 곱해서 3이 나오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x, y는 정수입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랑 y 플러스 1도 정수죠. 자, 그러면은 정수 곱하기 정수가 3인 거니까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 안 나와요. 정확히는 4가지밖에 나오지 않겠죠? 자, 어떨 때냐면은 가능한 경우들 x 플러스 1이 1이고 y 플러스 1이 3일 때, 아니면은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일 때, 아니면 반대로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총
네 가지 경우만 나옵니다. 그쵸? 그럼 그때 x, y 값들을 다 구해주시면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x, y 값들을 이렇게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경우 x 플러스 1이 1이고요. y 플러스 1이 3이에요. 그럼 x는 0이 될 거고 y는 얼마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x, y 좌표를 다 구해버립시다. 그럼 두 번째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다? y는 마이너스 4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가능한 x, y 값들은 이렇게 네 종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했구나 라는 거 느끼실 수 있겠죠? 사각형이니까 점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마침 우리가 구한 점도 딱 4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쵸? 좌표 평면 이렇게 도입을 해주시고 점을 찍어 봅시다. 그러면 일단 0,2 찍어주시고 또 2,0도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요거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겠죠? 잘못했다. 네,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겠죠? 이 점.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요, 요 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4개의 점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일까요? 이 사각형 직사각형인 거 아시겠나요? 그쵸? 요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죠. 물론 직사각형인 거 몰라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기는 해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거 직사각형인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거는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이에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 구하면 되죠.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대각선의 길이는요, 요 길이는 0,2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까지의 길이니까 자, 루트에다가 4 더하기 얼마 해준다? 6 제곱 하면은 36이죠. 그쵸? 루트 40이 돼요. 그런데 반대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도 어차피 같아요.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은 얘도 루트 4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둘 다 루트 40이죠? 그럼 두 개 곱하면은 그냥 루트 40의 제곱이니까 4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은 40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방정식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3번 볼게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놓여 있고요. 그랬을 때 세 점 ABC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서 ABC 좌표 크기 비교하라고 했는데 웬걸 ABC 좌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저거를 계산하란 문제는 아니겠죠. 그쵸? 우리가 루트 2랑 루트 3이 대충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내분점이랑 외분점 이용해서 구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자, 분명히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내분점, 외분점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써 있을 때 이게 대체 뭐를 내분한 거고 뭐를 외분한 건지 알아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점을요 A를 x1, B를 x2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물론 mn은 다 0보다 크고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거 해석하는 방법 저는 이렇게 읽거든요. 반식의 방향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수학하는 사람들이 반시계 방향 좋아하는데, 자, 반시계 방향 기준으로 요거 A점이죠, 요거 B점이죠. 그러면은 자, x1에서 x2 반시계 방향으로 읽으면은 뭐라고 읽는다? 선분 AB를 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MN 있죠? 요렇게 돌리시면은 M 대 N으로, 그리고 가운데가 뭐예요? 플러스죠? 가운데 플러스니까 내분한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x1부터 x2까지, 즉 선분 AB를 다시 반시계로 돌려서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럼 마찬가지 오른쪽 식을 보셨을 때는 x1, x2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선분 AB를 하고 읽어주신 다음에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뭐 한다?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가운데 마이너스죠? 왜 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된다면은 이제 세 점 ABC의 좌표를 찍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A 볼게요. A는 근데 이건 너무 쉽다. 얘는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2로 나눈 거니까 그냥 PQ점, PQ점의 중점이죠. 그래서 PQ의 중점에다 그냥 A 찍어주시면 돼요. 얘는 뭐 간단하네요. PQ의 중점 A 이렇게 찍어줍시다. 자, 그 다음 이제 B점, 여기서부터가 좀 헷갈리시겠죠? B점 보시면은 B는요 여기 1 더하기 3, 이거 일부러 4로 안 쓰고 1 더하기 3으로 써줬죠? 굉장히 친절한 문제죠. 저거 분모가 4로 써 있어도 여러분들 알아서 1 플러스 3으로 쪼개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루트 2 앞에 3 곱해져 있는데 이거 루트 3 앞엔 1로 보셔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준다? 반시계 방향으로 루트 2부터 루트 3까지. 근데 루트 2가 P고 루트 3이 Q점이죠? 그러면은 PQ를 어떻게 한다?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1대 3으로 가운데 플러스죠? 그럼 뭐 해준다는 거예요? 내분하겠다. 그러면은 B점은 PQ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위에 거에서요 PQ를 4등분을 했을 때 생기는, 자, 이렇게 봅시다. 요 점이 되겠죠? B점이 여기 있어야지 PQ를 1대 3으로 내분하게 되죠. 뭐 자세한 뭐 표시는 하지 않고 대충 요 정도로만 쓰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정확한 위치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ABC 좌표 크기만 비교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C점으로 넘어와서요. C는요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3루트 3 마이너스 1루트 2로 쓸게요. 그리고 3 마이너스 1도 있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일단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루트 2부터 루트 3까지니까 PQ죠. 선분 PQ를 이제 뭘 해줬냐? 반시계 방향 돌려주면은 3대 1로 1대 3이 아니에요. 3대 1로 뭐 한다?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외분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C는요 PQ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3대 1로 외분한다. 그러면은 저 점 어디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어디냐면은 여기 요쯤에 C가 있어야지 PQ를 3대 1로 외분하게 되겠죠. 그쵸? 3대 1로 외분하는 점. C점은 저기 가서 찍히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ABC 크기를 비교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B점이 제일 왼쪽이죠?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C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걸 답을 쓸 때는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쓰셔야 되기는 해요. 좌표의 크기를 비교라고 한 거니까 B좌표 B좌표보다 A좌표가 크죠. 그리고 이것보다 C좌표가 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주셔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거를 막 루트 2는 대충 1.4고 루트 3은 대충 1.7이니까 뭐 계산을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오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점을 찍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애매하게 문제를 낸다면은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푸실 수 없는 경우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3번은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14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합시다. 두 점 PQ에 대해서 POQ의 이등분선과 PQ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했죠. 자, 문제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다? 그럼 첫 번째, 내심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삼각형의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삼각형의 내심이 되니까 뭐 내접원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요 성질, 각의 이등분선 나올 때 진짜 많이 나오는 성질이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자, 일단 뭐 삼각형 이렇게 그려볼게요. 삼각형 그리고 요 각을 제가 2등분을 했다고 할게요. 각을 2등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각의 이등분선 가지고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기립이에요. 기립이. 저 기립이 뭔 얘기냐? 자, 지금 요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지금 자른 각에 마주보는 변이 나눠져 있죠. 두 조각으로. 자, 그랬을 때 이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면, 즉 요거를 뭐 mk, nk라고 할게요. 이 빨간색 길이 비율이 m 대 n이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길이 비율도 m 대 n이 됩니다. ml, nl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길이 b가 m 대 n이 돼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 b m 대 n으로 놨을 때 저 잘린 변의 길이 b도 m 대 n이 되더라. 굉장히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의 이등분선 저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 한번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POQ. 얘는 그냥 좌표 평면 그려줍시다.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요. P점은 2, 루트 5죠. P점은 2, 루트 5. 그리고 Q점은 3,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거고, 그랬을 때 각 POQ의 이등분선과 선분 PQ의 교점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야지 되겠네요. 삼각형 그려주시면, 자, POQ의 이등분선, 각 POQ의 이등분선,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뭐 이렇게 그려질런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려질런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죠. 그냥 아무렇게나 일단 그려봅시다.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선분 PQ의 교점의 X좌표니까. 자, 그래서 이등분선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그래도 이렇게 그릴까요? 옳지. 각이 이렇게 이등분이 됐다. 그때 이 이등분선과 선분 PQ의 교점을 제가 R이라고 둡시다. 그리고 뭐 X, 모시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Y좌표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물론 Y좌표 구할 거면 뭐 X, Y라고 두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X좌표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길이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선 실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원점에서 P까지 길이는 루트 4 더하기 5니까 요 길이는 아예 3이 나와버려요. 자, 그런데 OQ 길이, 요 길이도요. 원점에서 3, 마이너스 4까지 길이니까 그냥 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PR 대 RQ 길이비 몇 대 몇이다? 3 대 5란 얘기입니다. PR 대 RQ 길이비는 3 대 5다. 다시 말해서 R이라는 점은요. R이라는 점은 PQ를 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PQ를 3 대 5로 내분하는 점. 자, 그럼 내분점 공식 쓰시면은 바로 나오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X는요. 자, P의 X좌표가 2고요. Q의 Y좌표가 3이잖아요. 그러면은 3 대 5로 내분하는 거고, 이렇게 쓰시면은 되겠죠. 그렇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 만들어 놓고 쓰시면 돼요. P의 X좌표, Q의 Y좌표, Q의 X좌표 3대 5. 그러면은 분자는 9 더하기 10이니까 19가 될 거고 분모는 8이 되겠죠. 8분의 19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X좌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뭐 Y좌표 구해라 하면 Y좌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3대 5 내분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우리 121에서 123페이지까지 문제풀이 다 끝났고요. 네,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도형 부분이 조금 성질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그 중학교 도형 파트만 따로 공부를 좀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고등학교 내용은 다 아는데 중학교 내용을 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중학교 도형 성질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셨으면 느꼈겠지만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있는 것들도 출제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빠짐없이 그런 내용들을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